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그리고 팩트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100년 동안 클래식 음악에서 잘못 배우고 있었던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 중요한 3가지만 뽑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초보자 애호가님들, 전공한 분들, 티칭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보시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쉐어해 주세요.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동양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때 그 영국이 그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수입한 그 그린티를 아편으로 막 갖겠다고 막 어거지로 부리자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선포 막 터지게 그냥 막 싸워요. 근데 영국의 승리, 중국 상하이의 그 호쟁이들과 아편이 막 그냥 쏟아지게 들어옵니다. 이때 그냥 덩달아 클래식 음악도 더불어 붙어가지고 상하이 상류사에서 아주 고상을 떨고 있을 때 이때 일본도 개화바람이 불면서 게다짝을 끌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바이엘, 사논, 소나티네 뭐 체르니 이걸 옆구리에 끼고서 이제 왔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요 그 잘못 받아들인 부분들이 그 1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 첫 번째 문제는 계명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영어로는 솔미제이션이라고 하고 계명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솔페지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명은 10세기 말 이탈리안 수도승 귀도 다레조에 의해서 이렇게 발명 옥탑으로 된 음계가 아닌 6개의 헥사코드를 6개 모드로 이렇게 음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17세기 전까지 사용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전까지는요 이 장조와 단조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뭐 슈베르트, 슈만, 쇼팽, 뭐 라마니노프 이런 음악에서 그냥 뭐 가슴을 이렇게 찡하게 하는 단조의 음률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뭐 눈물이 찔찔 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대신 베토벤의 동생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제가 형님의 악보를 많이 훔쳐다 팔아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17세기 초까지 그동안 사용했던 그 6개 음으로 된 모드에 상투스, 즉 거룩하도다 하는 뜻을 가진 이 시, 도레미파솔라 시, 이 시가 추가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옥타브입니다. 장단조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음악 역사 기록에 확실하게 이렇게 남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18세기 프렌치 라모입니다. 3화음을 발명한 사람이며 그 장조, 단조, 그리고 감음정, 증음정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모니로 음악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는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 불려졌는데 19세기 영국에서요 최초 음악 그 합창단 지휘자 사라 글로벌이요 지휘봉을 들고 나옵니다. 아그들아 도둑질로 먹고 사는 바이킹 게르만 족속 앵글로색슨인 니그들은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 솔과 시 발음이 안 되는구나. 그냥 솔을 솔하고 하고 시를 티라고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요 그 혀 짧은 영국인과 미국인들은요 그 솔하고 시를 소, 시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저도 처음 음대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계명을 읽는데 아주 당황했습니다. 저 혼자만 솔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보면요 거기서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솔하고 더 시라고 안 그래요? 소도 라티 정말 티를 내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반음에는 이름이 없는 겁니까? 반음을 도샵, 도플랫, 레샵, 레플랫 무조건 샵 플랫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검은 건반에도요 이 각 음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시압은 D, 레시압은 리, 그럼 파시압은요 피. 그 다음에 반음을 내릴 때는요 그 플랫을 부를 때는 에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미는 메, 솔과 시샵은 그럼 뭡니까? 소티라 그랬죠? 그래서 세, 테
그럼 레 플랫인 경우에는요, 같은 레죠. 이럴 때는 아 발음을 또 합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것들을 다 고쳐야 됩니까? 이 100년 이상 이렇게 불려진 것은 이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 팩트만 알아두세요. 다음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페달 마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책에 적혀진 이 페달 마크요. 과연 작곡가가 이렇게 마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악보에다가 이 페달 마크를 한 거예요? 바로 출판사에서 고용한 음악인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들을 믿지 않았던 이 베토벤은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페달 마크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음악가들은요, 페달 마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데, 클래식 음악 악보를 보면요, 그냥 페달 마크가 엄청 그냥 과잉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베토벤 자신이 직접 마크한 그 페달 마크며 쇼팽 곡들 보세요. 그냥 뭐 이대로 밟았다가는요,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그럼 그 당시 베토벤이나 출판사에서 고용한 이 음악인들은요, 과연 뭐 와인 한 잔을 하고 알딸딸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립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고전파와 이 초기 낭만파 시대 피아노는요, 지금 피아노와 다른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피아노 포르테를 사용했죠. 합시코드와 이 피아노 중간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부는 그 지금 피아노처럼 이렇게 강철이 아니라 나무라서 소리가 이렇게 많이 울리지도 않고, 액션도 이렇게 훨씬 약했으며 페달도 2개고 아주 소리가 아주 약했어요. 베토벤의 그 발트슈타인 소나타도 6개 옥타브로 된 그 당시 피아노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문라이트 소나라 그 열강곡도 보면요, 엄청 페달 마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그 당시에 피아노로 작곡했기 때문에 그런 페달법을 사용한 것이죠. 피아노가 이렇게 대중화된 1850년부터는요, 피아노 내부의 그 구조를 메탈, 그러니까 쇠로 이렇게 울림을 더 강하게 제조했고, 또 스트링도요, 아주 이렇게 굵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이 멀리 퍼졌으며, 그 액션도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가지고요, 당연히 이 소리와 울림이 훨씬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 그 사용한 페달법을 지금 현대 피아노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에 오히려 짱돌을 던져가지고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클래식 음악 그 악보에 적힌 페달 마크를 20세기 피아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부 고쳐야 합니까? 역사 기록을 지우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퍼블리시된 악보도 역사의 기록입니다. 방법은 시대에 맞춰가지고 프랙티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히스토리컬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하며 제가 3번째 전공한 것입니다. 맨날 돋보기 들고 무엇이 잘못되는가 찾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피아노 측에 기입된 그 페달법은 절대 믿지 마세요. 가장 좋은 책은요, 이 독일에서 출판하는 그 엘레라는 출판사인데요. 그러니까 헬레라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 푸른색 커버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우어텍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음악을 전공한 분들도 많이 모릅니다. 이건 또 무언고 하니 원본을 기초로 해서 출판했노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면은 페달 마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페달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버 1, 하모니가 바뀔 때마다요, 페달을 바꿔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로디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멜로디가 이어질 때는요, 페달을 아주 자주 사용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끊어진다 하면은 비브라토 페달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비브라토 페달은 또 무엇이냐? 비브라토는 이렇게 떨리는 거, 그러니까 다리를 덜덜 떨면서 발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밟아줘가지고 거의 안 밟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페달은 절대 음과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음악 연주에는 이 클라리티, 그러니까 선명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페달을 음과 이렇게 동시에 밟으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진동이 생겨가지고 음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냥 선명도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3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페달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 동작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아노를 칠 때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연습을 시키세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요것을 음계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선 사용하는 겁니다. 음계 사이에 페달을 밟는 겁니다. 밟고, 밟고, 밟고. 이 연습을 시켜요. 3번째는 피아노를 좀 오랫동안 친 사람은요, 책상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곡을 치면서 자꾸 이렇게 페달을 밟게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쇼팽 뭐 즉흥환상곡이나 아니면 리스트의 뭐 에튜드 같은 거 연습할 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페달을 밟으려고 해도 밟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페달에 의존하지 않고 깨끗한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며,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요, 정말 멋진 소리가 납니다. 이 피아노를 좀 쳤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무슨 경부고속도로도 아닌데 그냥 페달을 마구 그냥 밟아댑니다. 책상 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하면요, 절대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5 finger 포지션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며 보물 인포메이션이에요. 슈만은 이 셋째 손가락에 신경 손상을 입혀가지고 평생 와이프 클라라가 그의 작품을 연주했어요. 그 쇼팽곡의 대가들 누굽니까? 뭐 호르비츠하고 또 누구의 루빈스타인, 이런 사람도 손을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5 finger 포지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요, 어깨, 손목, 뭐 손가락에 관절염 있거나 넓은 신경에 데미지를 이렇게 입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요, 프로코피에프 에튜드를 치다가 슈만처럼 셋째 손가락에 신경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4년 동안 피아노를 못 쳤고,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전화위복이라고 손과 건반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 보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5 finger 포지션이 무엇인고 하니, 넘버 1, 10손가락을 항상 이 건반 위에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나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항상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걸어요. 이렇게 가면 손을 내리면은 이렇게 올리면 그대로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지션에서 이제 음이 이제 이렇게 스킵이 되거나 뭐 이렇게 점프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기가 스트레치 되는데, 이걸 빠르게 하게 되면요, 여기에 널브에 뭐라 그럴까, 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깨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관절염도 오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프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가서 바로 이 모든 손가락이 다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리로 뛰었어요? 그럼 여기가 있고, 이리로 뛰었으면 여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블랙 건반으로 가요? 이렇게 항상 뜨와, 이리 와, 빨리 와, 저리 가. 5 finger 포지션으로 항상 여기 오면 여기가 있고, 여기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 5 finger 포지션이 늘 이렇게 킵하고 있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주 릴렉스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넓은 폭의 하모니를 이렇게 짚을 때 이렇게 짚어요. 전부 다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여기에 또 이렇게 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 손목에 데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모니를 치면서 다시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음계를 칠 때 따라라라 이렇게 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꿨을 때 그대로 항상 이 5핑거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팔을 비틀어주거나 아니면은 또 이 엘보가 약간 이렇게 나간다던가 손을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게 아니고 치다가 손이 바꿔졌으면은 다시 여기로 5핑거 포지션으로 킵하는 거죠. 이렇게 5핑거 포지션을 킵하게 되면은 무리한 그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힘도 가해지지 않아 가지고요. 어려운 그 패세지도 아주 문제없이 쉽게 칠 수가 있고 또 손이나 손목을 다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100년 동안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계명, 페달법 그리고 테크닉의 그 팩트와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